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 55분입니다. 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금리가 급등했죠. 그래서 시장에 악영향을 줬고, 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금 퍼져가지고 시장의 분위기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세계 증시는 비교적 잘 버텼어요. 급락폭락 없이 잘 버텼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어떤 혼조한 구간,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렸던 그 그림 있죠, 그죠? 급락했다, 반등했다가, 반등을 끝냈다가 다시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 그거 더 이상 그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그런 혼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그 수렴형의 끝자락에 몰려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방향성이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이런 전망이 크게 엇갈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이 이런 어떤 삼각 수렴형, 지금 세계 증시가 어떤 삼각 수렴형 이런 모습인데, 대부분 이 삼각 수렴형이 사실 여기서 이제 속임수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장대 양봉을 보이고 나서 올라가는 것처럼 했다가 다음날 이 모든 걸 뒤집으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쭉쭉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장대 음봉으로 먼저 보여주면서 나 아래쪽으로 가겠어 라고 해놓고 뒤집으면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긴 있습니다. 속임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제 다시 그런 자리인데요. 하여튼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나올 듯 하지만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근데 방향성에 대한 힌트는 많이 있긴 합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만 치솟고 있는 금리가 부담이 되는 거죠. 금리가 레벨업을 했다라는 건 분명히 증시의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술적인 이유, 그죠? 증시가 어떤 이런 기술적인 이유, 수렴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증시를 받치는 요인도 되게 많은 거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실적도 여기에 증시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 페드의 금리 인상 불필요론, 그것도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불필요론이 아직까지는 좀 힘을 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 생각에 이제 봐야 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사실상 레벨업이 돼서 지금 여기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금리가 아직 막 레벨업을 해서 엄청나게 급등하고 폭등하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조금 올라온 거는, 이거는 그 금리 인상 불필요론 요걸로 커버를 치면서 어떤 증시의 하방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면은 이건 이제 다시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는 페드의 금리 인상 불필요론이 시장에 남아서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안 빠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은 이제 시장은 이제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이 악재의 스위치를 탁 켜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긴 올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그렇다. 아직은 금리가 어젯밤에 올랐지만 금리 인상 불필요론이 또 따라서 또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잘 버텼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극적인 순간 딱 바뀌는 그 금리 인상 불필요론이 싹 사라지고 그게 경기 침체 우려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순간이 되면은 시장은 좀 방향이 좀 많이 처질 수도 있겠다. 아래쪽으로 좀 많이 처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금리 인상 불필요론이 살아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 불필요론 그 이야기가 좀 들어가려면은 이제 멀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게 그저 10년물 국채 금리죠. 예. 아직까지는 사실상 레벨업 했지만 위에 이런 레벨 아직 여기 넘어선 것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아직 그렇게 큰 충격이 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야, 본격적으로 얘가 어딘가를 딱 이렇게 터치를 해야 그래야 이제 본격적인 그 생각의 전환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죠? 오늘 어쨌든 그래서 잘 버텼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세계 증시가 잘 버텼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잠시 후 이제 1분 뒤에 개장할 유럽 증시는 보시다시피 살짝 하락 출발 예정인데, 그렇게 의미 있는 하락은 일단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하여튼 근데 분위기는 일단 아리송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다 일단 혼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오늘 밤도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오늘 그 중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지표들이 좋았어요. GDP,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리고 중국의 소비도 괜찮고 중국의 산업 생산도 괜찮고 뭐 중국의 실업률도 예상보다 낮고 중국 경제가 뭐 그럭저럭 괜찮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지 뭐 일단 한국 증시는 일단 뭐 오르긴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저런 중국의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금리가 오른 거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하락 마감을 했어요. 일본은 뭐 찔끔 올랐는데 일단 하여튼 전반적으로 근데 다 혼란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일단 중국 지표가 좋았다. 이거는 한국 증시에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영국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숫자들이 나왔죠.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근데 엄청 높습니다. 예. CPI, 코어 CPI 6.1, CPI 6.7 굉장히 높은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 증가율도 0.5, 예, 0.5 굉장히 높습니다. 인플레가 유럽은 더욱 심각하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 증시가 조금 좀 하락 출발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락 출발하긴 하네요. 분위기가 조금 안 좋죠.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영국 물가지표 때문에 지금 또 오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의 실적들이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오늘 ASML인가 그죠? 그 반도체 회사 실적이 뭐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뭐 그런 실적의 영향인가 일단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강해서 한국 증시는 특히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 한국 증시는 비교적 잘 버텼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덕분에 버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중국 물가지표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국의 양호한 경제지표 때문에 뭐 한국 증시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는데 그보다는 제 생각엔 그냥 그냥 자체적인 요인, 반도체 종목이 강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해서 코스피가 강했다, 한국 증시가 강했다라고 보는 게 그냥 조금 더 깔끔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면서 오늘 한국 증시는 좀 잘 선방했다, 이런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내일 아침에 테슬라 실적 발표 있죠. 재밌는 또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삼각 수렴형 증시가 이제 삼각 수렴형 끝에 몰려 있는데 이제 뭔가 이제 이게 변동성이 좀 터질 수 있겠죠. 지금까지 변동성을 줄여왔으니까 여기서 변동성이 좀 다시 커질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좋은 재료일 것 같아요. 오늘 밤에는 뭐 특별한 일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엔 오늘 밤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내일 아침에 발표되는 테슬라 실적이 이게 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도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지켜볼 예정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간단하게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들, 유럽 증시들 기술적인 흐름들 체크하고 마칠게요. 중국 증시 오늘 좋은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좀 심각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지력이 없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레벨 다운을 시켰고요. 여기를 버티고 있었는데 여기가 붕괴돼서 레벨 다운을 시켰고요. 물론 이제 여기 전저점 자리가 있습니다. 전저점 자리가 있긴 한데 이거 지지력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등을 할 거였으면 여기쯤에서 올라가는 게 가장 나이스했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다. 이건 뭐 살아나가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요. 중국 증시의 붕괴는 중국 증시의 레벨 다운, 여기가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데 이게 하락 N자로 빠지면서 하락의 목표치가 열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단 뭐 여기 당장 일단 여기까지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엔 뭐 지지전 없죠. 여기 다음에 바로 밑에 완전 전저점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목표치가 열리게 됩니다. 일단 여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있다. 중국 증시 여기서 한 번 더 큰일 날 수 있다 싶습니다. 시간 문제다 싶고요. 하여튼 좋은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하락을 했네요. 하여튼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일본 증시는 이런 모양이에요. 일본 증시는 뭐 얘도 역시 그냥 삼각 수렴형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딘가를 넘지는 못했고 빠질 생각도 없고 삼각 수렴형이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 조금 전에 개장했는데 일단 혼조한 그런 상황이죠. 독일 증시 참고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동안 어디엔가 지지선을 확인했죠. 어디엔가 지지력을 확인했어요.
지지력을 확인했다라면은 오늘의 순리는, 오늘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은 뭐냐면은, 이제 오늘은 지난 몇 거래일 동안 확인했던 지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올라주는 게 오늘 순리입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근데 글쎄요, 뭐 중국 경제 지표도 좋게 나왔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 금리 우려 때문인가? 하여튼 영국 물가 지표 때문인가? 일단은 하락 출발을 했죠. 이거는요, 보시면요, 이 전일 양봉이 여기 있는데 이 양봉의 몸통 가운데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일단 이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 오늘 바로 이렇게 달리겠다라는 의지는 아닙니다. 이건 오늘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오늘 당장 폭락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그냥 하루 더 그냥 여기서 이제 적당히 이제 힘을 테스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하루 정도 더 테스트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테스트를 해서 또다시 양봉이 나온다면은 지지력이 강화되는 거겠지만,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 마감을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지지력을 위협한다라면은 이렇게 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생기게 됩니다.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는데, 가야 될 때 못 가는 가야 될 때 못 가고 양봉으로 버티면 괜찮다. 근데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하면은 여기서 매도세가 확인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큰일 날 수 있다. 요까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 좀 볼까 하는데요. 이 달러가 좀 약합니다. 뭐 물론 엄청나게 약한 건 아니고 아직 그 혼조한 구간 안에 있는 상황에서 약한 거라서 뭐 그다지 사실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긴 해요. 이 뭐 보시다시피 그죠? 이 딱 봐도 어떤 삼각 수렴형 이런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이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왜 이리 약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직 뭐 이건 죽기 위해서 무조건 약한 거다, 뭐 무조건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잘 버티고 있긴 한데요, 그렇게 막 많이 빠지지도 않는데, 근데 하여튼 재밌는 게 어젯밤에 미국 소매 판매가 그렇게 강한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계속 약합니다. 조금 좀 변화가 좀 나타나나 싶기도 하는 좀 의심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이 보시다시피 지금 뭡니까, 고점이 낮아졌어요. 이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너무나 오랫동안 못 넘고 저항이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슬슬슬슬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빠지지도 않고 이 수렴형 안에서 지금 빠지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분명히 일단 고점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일단 뭐 별로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여전하고요. 여기 있는 이 직전 고점, 저 위에까지 올라가기 전에 여기 있는 직전 고점, 여기에 저항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긴 한데요.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이 조금 심하다. 이거 이 상승세에 비하면은 조금 좀 조정이 좀 센 것 같긴 하다. 물론 아직까지는 건전한 조정으로 봐줄 수 있긴 한데 달러의 힘이 조금 빠진 거는 조금 좀 수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향인지 그런지 보시면은 뭐 중국 위안화라든가, 그죠? 위안화 보시면 음봉 나왔죠. 강세,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 물론 얘도 박스권이라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엔화도 150 앞두고 있죠. 150 앞두고 있어서 뭐 조용히 뭐 이렇게 이런 모습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까지 오늘 대부분 음봉, 그러니까 달러 약세, 다른 통화 강세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가 최근에 금리의 움직임에 비하면 뭐 조금 약합니다. 물론 금리와 달러가 이제 통상적으로 같이 가긴 하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따로 갈 수도 있긴 하죠. 본격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 달러가 뒤늦게 따라가려나? 라는 생각도 있긴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달러가 조금 약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지금 현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오늘 원달러 환율은 요렇게 얘도 고점이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난 3거래일 혹은 4거래일 정도? 어디에요? 한 1350원? 51원? 이 정도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누적한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어딘가를 붕괴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 붕괴시키면 이제 다시 직전 저점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상치가 않다. 왜 그런지는 뭐 잘 모르겠다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살펴봤어요. 그 와중에 하여튼 증시는 혼조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들 일단 쭉 다 살펴봤고요. 그죠? 하여튼 반도체가 강하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장대항공들을 보여주고 있는 바람에 역시 코스닥은 돈을 뺏겨서 굉장히 좀 서운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코스피는 강합니다. 코스피가 강해서 말씀드렸던 저항 330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이게 의미 있는 그런 매도세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번에 이런 최근의 코스피의 강세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난번에 이 하락 파동이
너무 좀 이례적으로 좀 강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 그만큼 탄력도 좀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만큼 반등도 좀 탄력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간 뭐 일단 올라가고 있다. 매도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아직까지 전략은 유효한데, 지금이냐? 지금은 일단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일단 좀 더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내일 아침에 테슬라 실적 발표 내고 뭐 급락도 할 수 있고 뭐 급등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하여튼 지켜보자. 예. 아직은 뭐 일단 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코스피에 돈을 뺏겨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거 중국 증시 비스무리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약간 중국 증시 비스무리한 뭐 예, 그런 느낌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다시 박스권 하단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단 자리 부근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별로 지지력은 보이지 않는다. 코스닥은 난리 났다. 남들보다 몇 주 먼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빠졌는데 반등이 세상에 이것까지밖에 안 나오나? 심각하다. 그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급락도 급등도 없는 뭐 그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른 거 뭐 들을 이야기는 없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좀 올랐지만 박스권, 하이닉스는 전일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뭐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보이긴 보입니다. 물론 위쪽에 바로 위에 저항이 있지만, 역사적 고점 저항이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일단 매도세는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코스닥 친구들은 이제 불쌍해졌습니다. 그죠? 에코프로는 뭐 계속해서 반등다운 반등도 안 보이고 죽어가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뭐 그다지 일단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반등이 일단 잘 안 나오고 있다. 그래도 물론 에코프로보다는 조금 더 매수세가 보이긴 합니다만, 양봉이 더 많으니까 매수세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별로 건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친구들은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해먹었는데 뭐 그죠? 여기서 뭐 더 이상 이 주식을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해먹는 건 솔직히 좀 지나친 좀 욕심이라고 좀 생각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랠리를 했으면은 이제 그만 놔줘야죠. 그죠? 다른 종목 찾아서 해야죠. 제 생각엔 그래요. 일단 그래서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거, 어떤 지지력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으면 떨어질 때도 날개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튼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올라올 때 정말 짜증나게 막 느긋하게 그렇게 올라오면은 떨어질 때도 다음번에 떨어질 때도 막 지지선으로 그 많은 답답했던 것들이 다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또 하락도 좀 느려질 수 있는데, 올라올 때 시원시원하게 올라오면 떨어질 때도 시원시원하게 떨어질 수 있다. 그죠? 모든 것은 다 양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오늘도 뭐 미국 증시 답답한 구간 하나 있어서 제가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그죠? 계속해서 보면 됩니다. 나스닥 15,270짜리 저항, 일단 저항 의식했어요. 어젯밤에 저항 의식했으니까 일단 어떤 또다시 저항을 누적했으니까 일단 오늘은 이런 저항, 이렇게 누적시킨 저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하락하는 게 일단 자연스러울 것이라 생각은 하는데, 일단 뭐 어찌 될지는 일단 뭐 잘 모르겠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제유가의 89달러 저항 테스트 중요합니다. 이거 좀 잘 봐야 될 거예요. 89달러 안착하는 순간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고유가가 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생각해야 될 거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딱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중국 증시가 지금 이제 오늘 보시다시피 좀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구리는 일단은 보시다시피 여기서 일단 지지력을 보이고 있긴 하네요. 잘하면은 또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오늘 중국 증시의 하락이 속임수였나?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증시 분명히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거든요. 또 그리고 생각보다 구리 이런 것도 또 잘 버티고 있으니까 하여튼 중국 증시 거의 붕괴가 됐지만 아직 완전히 붕괴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중국 증시 이런 거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밤부터 언제든지 금리의 랠리는 가능합니다. 금리 폭등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의 실적 발표 잘 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내일 아침에, 제가 알기로 내일 아침입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